당신의 옷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재물을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수천 명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부지런하고 착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족을 위해 헌신한 여성들이 왜 끝내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지, 왜 주변 사람들에게 늘 가볍게 여겨지는지 저는 오랫동안 그 이유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 답은 그녀들의 노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답은 그녀들이 매일 아침 몸에 걸치는 것, 바로 색깔에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당신에게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의 색깔이 당신을 향해 오려던 재물을 되돌려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백 년의 지혜가 쌓인 삶의 법칙입니다. 같은 마을에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둘 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둘 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뒤 한 여인의 집에는 자손이 번창하고 재물이 넘쳤으며 이웃들이 늘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반면 다른 여인은 평생을 고생만 하다가 노년에도 자녀들에게 무시당하고 가진 것 하나 없이 쓸쓸히 살아갔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재능도 아니었고 운도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언제나 자신을 빛나게 하는 색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입는 색깔 하나하나에 의미를 담았고 그 의미가 그녀의 기운이 되었으며 그 기운이 사람을 끌어당기고 사람이 곧 재물이 되었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의 형색은 그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요. 마음의 빛은 하늘이 내리는 복을 불러들이는 창문이다. 옷의 색깔은 단순한 취향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세상을 향해 보내는 신호입니다. 어떤 색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무겁게 여기기도 하고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재물의 기운이 당신 곁에 머물기도 하고 조용히 발걸음을 돌리기도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습니다. 사람은 처음 만나는 상대를 단 7초 만에 평가하며 그 평가의 55%는 상대가 걸친 색깔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서양 과학의 언어로 표현된 것일 뿐 정약용 선생께서 수백 년 전에 이미 몸소 실천하신 진리입니다. 선생께서는 유배지의 가난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차림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외면의 단정함이 내면의 위험을 지키는 방패라는 것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특히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느라 정작 자신을 돌아볼 겨를도 없으셨던 어머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색깔은 단순히 보기 좋은 색이 아닙니다. 이 색들은 당신의 품격을 세우고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들며 오랫동안 멀리 있던 재물의 기운을 당신 곁으로 불러들이는 색입니다. 새 옷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당장 당신의 옷장문을 열어보십시오. 그 안에 이미 당신의 운명을 바꿀 열쇠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지혜 등불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오늘의 귀한 지혜가 당신의 삶 속에 온전히 뿌리 내리는 첫 번째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저는 이 질문을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장터에서, 경로당에서, 그리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지쳐 홀로 눈물 훔치는 어머님들의 입에서, 그리고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 년 전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이자 사상가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왕의 총애를 받으며 나라의 중심에서 활약하셨지만 정치적 모함으로 인해 전라남도 강진이라는 작은 마을로 유배를 떠나셨습니다. 1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가족과도 떨어진 채 타양에서 홀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유배지에서도 선생의 위엄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찾아오는 제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을 처음 배웠을 때 저는 그분이 귀양살이 중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몸가짐과 차림새에서는 언제나 고요하고 단정한 기운이 흘러넘쳤습니다. 선생께서는 가난 속에서도 절대로 흐트러진 옷차림으로 사람 앞에 나서지 않으셨습니다. 색이 바랜 옷이라도 반드시 단정하게 입으셨고 어두운 색보다는 맑고 품격 있는 색을 선택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이유를 여쭈었을 때 선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은 그 사람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내보내는 첫 번째 말이다. 말을 함부로 뱉지 않듯 몸에 걸치는 것도 함부로 선택해서는 아니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모 관리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세상에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곧 자신이 받는 대우를 결정한다는 삶의 근본 법칙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동양 철학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 에이미 커디 교수는 오랜 연구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은 타인을 만나는 첫 순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상대의 색깔과 자세 그리고 분위기를 통해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신뢰도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형성된 그 첫인상은 이후에 모든 관계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수백 년 전에 몸소 실천하신 그 지혜를 현대과학이 이제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옷을 고르셨습니까? 그냥 눈에 띄는 것을 집으셨습니까? 아니면 오래되어서 아무거나 걸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외모에 무관심해집니다. 이 나이에 무슨 옷이냐고 스스로를 포기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스스로 자신의 품격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 그대로 당신을 대합니다. 색깔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힘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방색이라는 5가지 근본색을 통해 우주의 기운을 이해했습니다. 청색은 동쪽의 생명력, 적색은 남쪽의 열정과 결단, 황색은 중앙의 안전과 풍요, 백색은 서쪽의 청렴과 신뢰, 흑색은 북쪽의 깊이와 지혜. 이 5가지 색은 단순한 색이 아니라 각각 우주에 서로 다른 기운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여성들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바로 이 기운을 몸에 담는 색을 선택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색깔은 단순히 예쁜 색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과 우리 선조들의 지혜 그리고 현대 심리학이 함께 증명하는 여성의 품격과 재물운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색깔들입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영상이 끝날 쯤 여러분의 옷장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첫 번째와 두 번째 색깔은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진정으로 복받은 여성들이 가장 즐겨 선택해 온 색깔입니다. 이 두 가지 색깔의 비밀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다시는 옷장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옷을 고르지 않으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색깔은 바로 붉은 자주색, 자홍색입니다. 이 색을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나이 든 사람이 무슨 빨간색이냐고. 그러나 저는 오늘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 드리고자 합니다. 자홍색은 단순한 빨강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선시대부터 고귀한 신분의 여성, 즉 반가의 부인들과 왕실 여인들이 즐겨 입던 색이었습니다. 이 색은 강렬하되 천박하지 않고 결단력 있되 공격적이지 않은 품격 있는 힘의 색깔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붉은 기운은 흩어진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고 재물의 기운을 안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재물을 얻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마음이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듣다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홍색을 몸에 걸치는 순간 그 색이 가진 에너지가 흩어진 기운을 모아줍니다. 마음에 결단력이 생기고 돈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눈이 열립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분을 알고 있습니다. 경상도의 한 시골 마을에 사시는 72살의 할머니이신데 그분은 젊은 시절부터 자주색 계열의 옷을 즐겨 입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처음에는 저 할머니는 왜 저렇게 옷을 화려하게 입느냐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그 할머니가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잘 되었습니다. 작은 텃밭에서 시작한 농사가 마을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되었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그분의 판단은 늘 정확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분은 자연스럽게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셨습니다. 색깔 하나가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두 번째 색깔은 순수한 백색, 흰색입니다. 흰색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수수하고 소박한 색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흰색은 모든 색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신뢰의 색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청결한 자에게 재물이 스스로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청결함은 단순히 몸을 깨끗이 씻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청렴함, 말의 진실함, 그리고 삶의 일관성을 뜻합니다. 흰옷을 즐겨 입는 여성은 주변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느끼고 자연스럽게 그 여성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고 큰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신뢰는 곧 인연이 되고 인연은 곧 재물이 됩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도의 한 작은 마을에 평생을 흰 저고리와 흰 치마를 즐겨 입으신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많이 배우신 것도 아니었고 화려한 말솜씨를 가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 생기면 언제나 그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돈을 맡겨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하셨고 중요한 결혼 문제의 중재를 부탁받기도 하셨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분에게서 풍기는 흰색의 기운이 사람들로 하여금 본능적으로 신뢰감을 느끼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평생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쌓이고 쌓여 마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어른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재물도 따라오는 법입니다. 붉은 자주색은 결단력과 재물의 기운을 불러들이는 색이고, 순백색은 신뢰와 큰 인연을 끌어당기는 색입니다. 이 두 색깔은 서로 달라 보이지만 사실 같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가치를 세상에 당당하게 드러내는 여성만이 재물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하늘도 그를 귀하게 여긴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옷장 안에 자색 옷 한 벌, 그리고 깨끗한 흰 옷 한 벌을 반드시 챙겨 두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는 붉은 자주색과 순백색이 가진 놀라운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색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 색깔은 앞선 두 색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에 작용합니다. 앞에 두 색이 재물을 불러들이는 색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색은 들어온 재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색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밑 빠진 독에는 물이 고이지 않듯 재물을 지키는 힘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손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색깔의 비밀을 아시고 나면 여러분은 비로소 재물의 그릇을 완성하게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색깔은 황금빛 노란색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오방색에서 황색을 가장 중심에 두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의 중앙, 바로 그 자리에 황색이 있습니다. 황색은 돼지의 색입니다. 땅은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길러내며 흔들리지 않는 안정의 상징입니다. 씨앗을 뿌리면 열매를 맺고 집을 지으면 굳건히 받쳐주는 것이 땅입니다. 황금빛 노란색을 즐겨 입는 여성은 바로 이 돼지의 기운을 몸에 담는 것입니다. 그 기운은 충동적인 소비를 막아주고 차근차근 쌓아가는 힘을 길러주며 재산이 조금씩 굳건하게 불어나도록 도와줍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황색의 기운은 중심을 잡아주는 힘이니 이 색을 가까이 하는 자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고 재물을 땅에 묻듯 단단히 쌓아갈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이 단순한 철학적 이야기가 아님을 실제 삶 속에서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40년 넘게 작은 포목점을 운영해 오신 68살의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부터 황토색과 황금빛 계열의 옷을 즐겨 입으셨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경기가 어렵다며 하나둘 문을 닫을 때도 그분의 가게는 언제나 꾸준히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비결이 무엇이냐고 여쭤보니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한 번도 큰 돈을 한꺼번에 벌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조금씩 꾸준히 성실하게 그게 전부예요. 조금씩 꾸준히 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황색의 정신입니다. 화려한 한 방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돼지처럼 묵묵히 모든 것을 품으면서 천천히 풍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황금빛 노란색은 그 정신을 몸에 새기는 색입니다. 현대 색채 심리학에서도 노란색 계열은 집중력과 판단력을 높이는 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황금빛 계열의 색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능력이 유의미하게 높다고 합니다. 충동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며 오늘의 욕심을 다스리는 힘, 그것이 황금빛 노란색이 주는 선물입니다.
네 번째 색깔은 깊은 남색 감청색입니다. 이 색은 깊고 고요한 바다의 색이며 밤하늘의 색이며 오랜 세월 깊이 숙성된 지혜의 색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물빛과 같은 색은 마음의 지혜를 부르고 감정의 파도를 다스리는 힘을 준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들어 주십시오. 재물을 잃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감정의 실수입니다. 화가 나서 충동적으로 돈을 써버리거나 서운해 인간관계를 끊어버리거나 불안해서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깊은 남색을 몸에 걸치는 것은 그 감정의 파도 앞에 든든한 방파제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색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서두르지 않게 하며 긴 안목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힘을 길러줍니다. 저는 이런 분을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4살의 어머니인데 그분은 젊은 시절 감정적으로 행동하다가 중요한 사람들을 잃고 재산도 크게 손해를 보신 경험이 있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은 의도적으로 남색과 감청색 계열의 옷을 자주 입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차분한 색이 좋아서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가 나서 그냥 내뱉었을 말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 성급하게 결정했을 일들을 천천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어졌고 신중한 판단 덕분에 작은 투자에서도 꾸준히 좋은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색 옷을 입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넓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괜히 서두르지 않게 되고 조금 더 여유롭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황금빛 노란색은 재물을 땅에 묻듯 단단히 쌓아가는 색이고 깊은 남색은 감정을 다스려 재물이 새어나가는 구멍을 막아주는 색입니다. 이 두 색깔은 여러분의 재물 그릇을 완성하는 색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씀처럼 황색은 쌓고 남색은 지킨다. 오늘부터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 큰 결정을 내려야 하는 날, 혹은 돈과 관련된 일이 있는 날에는 이 두 가지 색 중 하나를 선택해 보십시오. 그 색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아주고 현명한 판단을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5가지 색깔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붉은 자주색으로 결단력과 재물의 기운을 불러들이고 순백색으로 신뢰와 큰 인연을 끌어당기며 황금빛 노란색으로 재물을 단단히 쌓고 깊은 남색으로 감정을 다스려 재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켜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색깔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저는 감히 이 색깔이 앞에 4가지 색깔을 모두 완성시켜주는 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색깔은 단순히 재물을 부르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5번째 색깔은 바로 은은한 자주색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실과 귀족의 색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보라색 염료가 매우 귀했기 때문에 이 색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제국 시절 보라색 천은 금보다도 비쌌으며 황제만이 이 색을 입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 동서양 모두에서 보라색을 권력과 품격의 상징으로 여겼을까요? 그것은 이 색이 가진 독특한 기운 때문입니다. 보라색은 붉은색의 열정과 결단력, 그리고 파란색의 고요함과 지혜를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강렬하되 공격적이지 않고 조용하되 존재감이 사라지지 않는 색, 그것이 바로 보라색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힘이다. 그 힘은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쌓아온 덕과 기운에서 비롯된다. 보라색은 바로 그 조용한 힘의 색입니다. 이 색을 즐겨 입는 여성은 큰 소리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립니다. 그녀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사람들은 이미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라색이 가진 품격의 힘입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한 소도시에 사시는 67살의 어머니이셨는데 그분은 오랫동안 며느리와의 관계로 깊은 상처를 받아오셨습니다. 명절마다 며느리는 그분을 마치 집안의 가구처럼 대했고 손자들도 할머니에게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 서러움을 혼자 사귀며 수십 년을 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서러움을 속으로만 사귀지 않겠다고. 그러나 싸우거나 따지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품격을 스스로 높이는 방식으로 변화하기로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실천이 바로 옷차림의 변화였습니다. 그분은 은은한 보라색 계열의 옷들을 하나둘 갖추기 시작하셨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존재감 있는 보라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손자들이 할머니를 보면 먼저 다가와 인사를 하기 시작했고 며느리도 중요한 집안일이 생기면 슬며시 그분의 의견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바뀐 걸까요? 그분이 보라색 옷을 입기 시작하면서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구부정하게 앉아 계시지 않았고 말씀하실 때 눈을 피하지 않으셨으며 자신의 생각을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표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보라색이 그분 안에 잠들어 있던 품격을 깨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품격이 가족들의 태도를 바꿨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당신이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 그대로 당신을 대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왕족처럼 대하면 주변 사람들도 어느새 당신을 왕족처럼 대하게 됩니다. 보라색이 가져다 주는 또 하나의 놀라운 선물은 바로 인맥입니다. 보라색을 즐겨 입는 여성은 낮은 자세로 사람을 대하면서도 결코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사람들이 좋은 정보와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사람이 곧 재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좋은 기회가 생기고 좋은 기회가 재물이 됩니다. 보라색은 바로 그 인맥의 씨앗을 심는 색입니다. 누가 특별히 소개해 주지 않아도 당신의 품격 있는 모습이 스스로 좋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은은한 보라색은 당신에게 왕족의 품격을 입혀주는 색입니다. 그것은 비싼 보석이나 화려한 장신구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스스로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 그 마음가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은은한 보라색 옷 한 벌을 준비해 두십시오. 중요한 자리에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는 날에 혹은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은 날에 그 옷을 꺼내 입으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던 품격이 깨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품격이 세상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부자가 되는 여성들이 즐겨 입는 5가지 색깔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붉은 자주색, 순백색,
황금빛, 노란색, 깊은 남색, 그리고 은은한 보라색. 이 5가지 색깔은 단순한 패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백 년의 지혜가 담긴 삶의 법칙이며 여러분의 품격과 재물운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 몇 분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좋은데 막상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론만 아는 것은 반쪽짜리 지혜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삶 속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첫 번째 실천 방법은 지금 당장 옷장문을 열어보시는 것입니다. 새 옷을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색깔, 붉은 자주색, 흰색, 황금빛, 노란색, 남색, 보라색 계열의 옷이 이미 여러분의 옷장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미 이 색깔의 옷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왠지 손이 잘 가지 않아서 구석에 밀어두신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옷들을 앞으로 꺼내어 두십시오. 쉽게 손이 닿는 곳에,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십시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자연스럽게 손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 손에 쥐는 것에서 시작된다. 두 번째 실천 방법은 상황에 맞는 색깔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색이 모든 상황에 다 잘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현명한 여성은 상황을 읽고 그에 맞는 색깔을 선택할 줄 압니다. 자녀나 손자들을 만나는 날에는 은은한 보라색이나 순백색을 선택하십시오. 이 색들은 가족들로 하여금 당신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감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나 경조사에 참석하는 날에는 붉은 자주색이나 황금빛, 노란색을 선택하십시오. 이 색들은 당신의 존재감을 높여주고 사람들이 당신에게 먼저 다가오도록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날, 혹은 돈과 관련된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에는 반드시 깊은 남색을 선택하십시오. 이 색은 당신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세 번째 실천 방법은 색깔을 입을 때 마음가짐을 함께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실천입니다. 보라색 옷을 입으면서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나는 볼품없는 늙은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색깔의 힘은 절반도 발휘되지 않습니다. 옷을 입는 순간 그 색깔이 담고 있는 기운을 함께 입는다고 생각하십시오. 붉은 자주색을 입으면서는 나는 결단력 있는 여성이다. 재물의 기운이 나에게로 흐른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흰 옷을 입으면서는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좋은 인연이 나를 찾아온다고 생각하십시오. 황금빛 노란색을 입으면서는 나는 꾸준히 쌓아가는 사람이다. 내 재물은 날마다 단단해진다. 꼭 다짐하십시오. 깊은 남색을 입으면서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내린다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라색을 입으면서는 나는 품격 있는 사람이다. 나는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당당하게 선언하십시오. 정약용 선생께서는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1000배는 더 강한 힘을 가진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실천 방법은 색깔을 통해 하루의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의 일정을 생각하며 옷을 고르는 것을 하나의 소중한 의식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딱 3분만
오늘 내가 어떤 기운을 내 몸에 담을 것인지 생각하며 옷을 고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3분이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는지, 오늘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오늘 나는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를 생각하며 색깔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옷을 고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를 스스로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쌓이고 쌓여 결국 여러분의 운명이 됩니다. 5번째 실천 방법은 주변 사람들과 이 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혼자 잘 되는 것은 절반의 복이요 함께 잘 되는 것이 온전한 복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배우신 내용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지금도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자녀에게 무시당하는 어머님,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밤잠을 설치는 시어머님, 혹은 오랜 친구에게 배신당해 마음을 닫고 계신 분,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이 곧 선생께서 말씀하신 함께 잘 되는 복을 짓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귀한 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댓글란에 이렇게 써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색깔 이름을 입겠습니다. 나는 품격 있는 여성입니다. 그 한 줄의 선언이 여러분의 변화를 시작하는 첫 번째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참으로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붉은 자주색에서 시작하여 순백색을 지나고 황금빛 노란색과 깊은 남색을 거쳐 마지막으로 은은한 보라색에 이르기까지 이 5가지 색깔은 단순히 옷의 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향한 5가지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결단력 있는 사람이다.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꾸준히 쌓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지혜롭게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이 5가지 선언을 매일 아침 옷을 입으면서 마음속 깊이 새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깊은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한 분을 떠올렸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면서도 정작 자신을 위해 예쁜 옷 한 번 사보지 못하신 어머님들입니다.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나 가족의 밥을 짓고 밤늦게 가장 마지막에 주무시면서도 한 번도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그 희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저는 압니다. 그리고 그 희생이 때로는 가족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 그 서러움이 얼마나 사무치는지도 압니다. 저는 오늘 그 어머님들의 손을 꼭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을 가장 먼저 돌볼 자격이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시면서도 단 한 번도 자신의 품격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인정받지 못해도 억울함이 하늘을 찔러도 선생께서는 매일 아침 단정히 옷을 입으시고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선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한 하늘도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의 뿌리입니다. 색깔은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 도구를 빛나게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떤 색깔도 어떤 옷도 여러분을 빛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있다면 낡은 옷 한 벌도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품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선택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변화하고 싶은 마음,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열망, 그리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찾는 자는 반드시 길을 만난다. 변화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변화를 이룬다. 여러분은 이미 그 길 위에 계십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올리고 싶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햇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멀어졌던 자녀들이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와 환한 웃음을 선물하기를 바랍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봄날 꽃이 피어나듯 조금씩 부드러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친구들과 다시 손을 잡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 쓰지 못했던 그 사랑을 이제부터는 온전히 자신에게 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물이 여러분의 삶 속으로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흘러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쫓아가지 않아도 안달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품격을 갖추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 자리에 재물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며 우리 어머니는 정말 멋진 분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손자들이 여러분의 무릎을 베고 누워 할머니 옆에 있으면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라고 말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정한 부유함의 모습입니다. 통장의 숫자만이 재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고 나를 믿고 나를 곁에 두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크고 귀한 재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댓글란에 이렇게 써 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나를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나는 품격 있는 여성입니다. 그 한 줄의 선언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장을 여는 첫 번째 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어머님께, 오랜 친구에게, 혹은 지금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께 좋은 지혜는 나눌수록 더욱 빛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앞으로도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품격 있게 만들어 드릴 귀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스스로를 꽃이라 여기는 자의 삶에는 반드시 봄이 찾아온다. 여러분은 꽃입니다. 아직 피어나지 않은 꽃이 아니라 이미 오랜 세월의 비바람을 견뎌온 단단하고 아름다운 꽃입니다. 이제 그 꽃이 활짝 피어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봄이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